네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, 1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. 어, 책 읽기는 한번 습관이 되면 되게 쉽습니다. 되게 쉬워요.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책 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책을 읽으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냅스라고 있죠. 신경 전달 물질. 그게 활발하게 움직여요. 암기력도 좋아지고요. 이해력 당연히 좋아지고요. 그 다음에 독해력이라든지 논리성, 체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, 안 한 학생하고는 틀려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학원을 안 보내셔도 됩니다, 사실. 물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보내셔야 돼요. 짧은 기간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시면 학원은 조금 보내긴 하는데, 뭐, 그렇게 많이 안 보내도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산이라든지 계산 있죠? 그거 잘하면은 수학 잘하는 걸까요? 그건 산수를 잘하는 겁니다. 우리가 좋은 대학, 좋은 과 가려면요. 그 사고력, 추리력 이런 것이 필요해요. 그러면 그런 아이들과 일반적으로 연산만 하는 애들이 있죠.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. 그 학생들은.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요. 순식간에 막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치면 독해에서 추론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. 또는 수학 문제에서 고난도, 최고난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읽으면요. 한 네다섯 가지 방법을 동시에 생각해냅니다. 경로죠, 경로.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. 그런데요.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그 순간적으로 그거의 일반 학생들의 두세 배 하니까 10배 정도, 그러니까 두세 배, 아까 네다섯 개의 경로를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낸다면 그 학생들을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은요, 그거를 파악하는데 읽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한 20가지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. 직관적입니다.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요.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화된 거를 감이라고 하는데요. 그 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캐치해냅니다. 그게 실패하면 또 다른 경로로 풀어내고 그래요. 그게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데요. 그게 굉장히 우수해집니다. 어떤 과제가 나왔을 때 공부를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보자마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. 그 하기 싫어하죠.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냅니다. 이렇게. 근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요. 어쩌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렇지만 그 전자의 학생보다 낮게 받습니다. 문제에 있어서는 대인관계가 아니고요. 학습에 있어서 낮게 보고 그냥 해보지 뭐 이런 태도로 바뀌어요. 그 시행착오가 있는데요. 그거를 그냥 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또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. 그게 독서에서 나오는 힘입니다. 근본적으로 머리를 좋게 해줘요. 많은 어휘력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요. 배경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. 배경 지식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거나 뭐 만화 삼국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도 되겠지만 그 정보량은 TV를 보거나 뭐 다른 거를 봤을 때 양은 많지만요. 근본적으로 머리를 좋아지게 하지 않습니다. 너무 쉽게 입력이 되죠. 네. 참 책을 읽을 때는 온갖 뇌 기능들이 다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지식도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실해야 돼요. 독서는 절실해야 하게 됩니다. 그 해도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학원 다니거나 그냥 뭐 스킬이나 그 문제집 많이 풀어가지고 대충 풀어가지고 성적 내야지 이러면 안 돼요. 이래도 되겠지 하면 안 되고요. 근본적으로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. 책을 읽는 겁니다. 독서예요. 그걸 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 되고 싶다, 의사 만들고 싶다 그러면 책을 읽혀야 됩니다. 어렸을 때. 안 읽히고요? 못 가요. 힘듭니다. 힘들어요. 머리 좋아도 힘듭니다. 그게.
학습 능력이 딸립니다. 책을 읽음으로써 인내심도 가질 수 있고요. 꾸준하게 집중력도 늘립니다. 그렇지 않고 뭐 초등학교 공부 잘한대요.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한대요. 근데 책은 별로 안 읽었대요. 부모님이나 애도 그럽니다. 그래, 그렇고 고등학교 가보죠. 성적 안 나옵니다. 고등학교 과정은요, 중학교 과정의 6.7배의 난이도입니다. 꼭 알아두세요. 6.7배 난이도로 확 뛰어요. 못 쫓아갑니다. 그 학생들은. 뭐 우대 보내고 싶은데 책 읽기 안 시킨다? 그러면은 욕심이에요. 그거는 욕심입니다. 갈 수가 없습니다.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. 지루하실 수 있어서요. 이어서 말을 할 텐데요. 여러분이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. 아, 독서는 그냥 교양으로 하는 거다?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독서는 절실히 당연히 해야 된다. 모든 과목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. 어렸을 때는요. 물론 애기였을 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할게. 어떻게 하면 학습이 좀 편하고 구체적으로 더 잘 될까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. 보편적으로는 독서의 힘입니다. 책 읽기죠. 그래서 책을 읽히는 방법.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요. 공부 잘하는 학생들, 그 책 많이 읽냐? 어렸을 때 읽어봤냐? 그러면, 아니, 별로 못 읽었어요. 그래요. 근데 뭐, 애가 좀 뛰어나요. 이렇게. 그럼 물어보면 이게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. 책을 많이 읽었어요. 어렸을 때, 기본적으로. 안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,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.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면, 아, 우리 아이는 뭐,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. 뭐, 이렇게 해요. 그건 오해입니다. 그건 오해예요. 여러분, 그건 오해입니다. 책을 많이 읽었어요. 겸손하게 말씀들 하시는 거고, 또는 그 정도는 많이 읽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면 공부를 잘해요. 그 순간순간은 못 할 수 있어요. 그 요령 수학 같은 경우 못 할 수 있어. 못 해도 됩니다. 책을 읽는다면.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못 해도 돼요.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금방 따라갑니다. 금방 따라가요. 연산이야, 계산력이야. 그냥 하면 돼요. 쭉 하면은 늘어나요. 근데 사고력이라든지 추론 능력 같은 경우는 책을 읽지 않고서는 생기기 어려워요. 그 다음 어휘력 같은 거. 문제를 보는데요.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그 문장 구조가 다양하게 접해봤기 때문에 금방 파악합니다. 문장 구조 자체가요. 읽으면 이렇게 들어와요. 다양하게 그거를 해석합니다. 순간적으로.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. 힘들죠. 근데 정말 힘듭니다. 어른들도 습관이 안 된 어른들도 책 읽기 힘들죠. 그렇지만 조금씩 또 어린 학생일수록 그렇게 책 읽기를 요게 이제 중2까지 중3까지는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아요. 고등학교는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. 고등학교는. 근데 고등학생들도 어차피 그 문제집을 보죠. 국어 지문 같은 경우. 그 지문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. 우수한 지문이죠. 수능이나 내신에 최적화된 지문들이죠. 그러니까 그 지문들, 문제집에 시간이 없다면,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면 지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. 수학 같은 경우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래도 그냥 대충이라도 읽고 다시 또 이제 중요한 부분,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수학도 언어의 일종입니다.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. 독서가 습관이 돼 있다면 사실은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책을 읽게끔 많이 안 읽어도 돼요. 많이 읽으면 좋죠.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. 습관이 조금이라도 들게. 뭐 하루에 20분, 10분만이라도 읽게끔 힘들다면 10분만이라도 읽게끔 5분도 좋습니다. 하루에 5분이라도 읽게끔. 처음엔 정성 들여 읽고 어려운 거는 대략적으로 읽고 책 읽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길어져서 제가 길어지면
조금 죄송스러워져요. 이게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. 근데 독서는 필수입니다. 필수고요. 절실해야 돼요. 해도 그만, 아니 안 해도 그만. 책 읽기는 그렇다.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.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책 읽기다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막 논술 학원을 막 보내세요. 책 읽기 학원을 막 보내세요.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애들이 요령만 늘어서 옵니다. 겉핥기식으로 해요. 논술 학원 보내지 마세요. 이 동영상 들었다고 해서 책 읽혀야 되는데 어디 논술 학원 가서 조금이라도 읽게끔 강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.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. 독서는 개인에 따라 수준에 따라 틀려요. 처음에 시작할 때 획일화된 방법으로 하면 그 논술학원에서 또 책 읽기를 숙제로만 내주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. 논술학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. 그 수시를 목표로 해서 그 학생이 있었고요. 그냥 논술학원 자체를 안 다녔는데 여름방학 때 EBS 잠깐 듣고 같은 학교를 지원했어요. 강운대를 지원했는데요. 그 논술학원 쭉 다녔던 학생 떨어졌어요. 그래서 붙은 학생도 보면 그 학생도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인데 어쨌든 절실해야 됩니다. 절실해야 독서를 해요.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책 읽기다. 근데 힘듭니다. 그렇게 시키는 게 힘드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좀 읽게끔, 뭐 주말이라도 읽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. 고등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국어 지문 있죠? 국어 지문을 정성껏 읽고 빠르게 읽고 그 연습을 해야 돼요. 정독하기도 하고 아주 빠르게 속독하는 그래야 문장 구조가 우리 뇌 속에 남아 있습니다. 무의식 중에 내용을 까먹더라도 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기적적인 성적을 올렸던 학생들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중학교까지도 안 나오다가 고등학교에 갑자기 점프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많았습니다. 안 그런 학생들, 극단적인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그 물어보면 책 읽기가 돼 있던 학생들입니다. 그런 학생들은 다 그런 책 읽기가 돼 있었고요.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책 읽기라고 했습니다. 독서. 그분은 독서광입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책을 읽으라고 해요. 그분은 독서광이죠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. 독서는 절실한 겁니다. 국영수보다 더 중요하고 학원보다 중요합니다. 그렇다고 그런 학원을 보내지 마세요. 독서 방법은 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. 시켜보면.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. 너무 길어져서요. 네.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눌러주세요. 네. 힘이 됩니다. 하고 싶은 이런 영상을 찍고 싶은 그런 힘이 되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